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여자가 제사 지내도 돼요? 여자가 죄주가 돼도 됩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만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자가 제사 지내도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 여자도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조선 전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조선 전기까지 분재기 재산을 나누어주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이야. 그러면 누구 집, 이 집은 내가 뭐 집이 여러 채가 있어. 이 집은 첫째 아들, 이 집은 딸, 이 집은 뭐, 이 집은 누구 이렇게 상속을 다 해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성도 강했기 때문에 여건이 강했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지금 상속법하고 똑같아요. 그냥 거의 맞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이 가. 그게 고려 때 조선 전기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돈 문제랑 진짜 밀접하게 관계가 돼. 무슨 제사가 돈 문제랑 아니야. 들어보면 이게 돈하고 관계가 돼. 그리고 왜 지금 제사가 해체되는지도 사실은 돈하고 관계가 돼요. 그렇게 해서 1대1로 가는 거고 이혼을 해도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결혼 제도랑 상당히 비슷해요. 조선 전기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비슷해. 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노비를 데리고 갔어. 내가 여자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쉽게 말해 노비도 줬어. 노비도 그냥 n분의 1로 해서 줬어. 그래서 내가 노비를 데려갔어. 근데 내 남편이랑 살다가 내 노비가 자식을 낳았어. 근데 이혼을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온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여자가 이혼해도 돼요. 여자가 이혼해도 돼. 노비가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애까지 데리고 옵니다. 내 노비가 낳은 자식은 내가 갖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요즘 결혼하는 젊은 애들 중에서 그걸 나누는 게 있어요. 결혼해도 네 통장은 네 통장이고 내 통장은 내 통장이고 네 수입은 네 수입이고 내 수입은 내 수입이고 이게 있어. 얼마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0, 3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뭐 저런 거지 같은 놈들이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졌어. 그래서 그거는 타치를 안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면 그런가? 쟤네는 따로 뭐 이렇게 다 분할해 놨대. 그래서 이혼할 때도 그게 편했대. 그런가?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그래서 이때가 그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전기까지.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편한테 재산이 뭐 부인 재산이 다 가고 아니에요. 이건 부인 재산은 부인 재산이에요. 독립돼 있어.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나 비슷한 재산들을 가지고 여기서 비슷한 재산이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 부모 입장에서 더 주고 싶은 놈은 더 줘.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상속법상 우리가 배우자 50%, 뭐 나머지 50%를 가지고 자식들이 다 1대1로 나눈다. 라고 해도 자식이 많으면 부모 입장에서 쟤가 더 이뻐. 그러면 쟤를 조금 살았을 때 밀어주잖아. 아니 그게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전에 여성학 수업 들을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은 상속법상 똑같은데 근데 그 연세 많은 여자 노교수였었어요. 정년퇴직하시고 근데 사범대 선생님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스님 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상속법은 돼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들한테 미리 갈라주고 돌아가실 때는 그냥 딸한테 주는 거는 이건 많이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똑같이 n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공평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놈은 특히 자식이 많아. 지금같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뭐 선택권도 없는 거지. 그 뭐 안 주면 어쩔 거야. 안 줘도 넘어가는데. 근데 자식이 많으면 그러면 이쁜 자식한테 당연히 이렇게 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봐봐 1대1은 기본이고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 어떤 게 나오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윤회봉사라는 말이 나와요. 윤회봉사는 뭐냐면 한 번은 네가 지내고 돈을 네가 내고 한 번은 네가 지내고 한 번은 네가 지내고 그러니까 첫째가 요번에 제사를 지냈으면 다음에는 둘째가 지내고 셋째가 지내고 넷째가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누가 몰빵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제사를 계속 이렇게 지내려면 그러면 제실이나 사당이 자꾸 옮겨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에다가 모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은
하나의 원찰이 있거나 진짜 잘 사는 집은 내 절이 하나 있어. 안 그러면 내가 절에다가 모셔. 절에다가 모시고 제삿날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요번에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냈으니까 다음에 내년에는 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네가 내. 그 비용을. 이해가 됩니까? 원찰이면 돈을 낼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그냥 전체가 내 절이거든.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절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돈을 낼 필요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윤회봉사가 가능한 건 뭐냐면 재산 상속이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더 내? 그냥 돌아가면서 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남 개념이 별로 없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목문화에서는 형제 상속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남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은 조선 후기에 가면 장남 몰빵이거든. 딸이 먼저 제거되고 그 다음에 지차가 제거돼. 아들 형제들도 밑에는 제거된다고. 장남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조선 전기 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거야. 그리고 분할봉사는 뭐냐면 제사를 쪼개. 제사를 쪼개. 그래서 설 차례는 내가 할게. 기제사는 네가 해. 이해가 됩니까? 추석은 네가. 이렇게도 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할머니랑 사이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할머니가 나한테 꼼치고 딴 거를 한 몫을 더 줬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 제사는 무조건 내가. 이게 분할한다 그래서 분할 제사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그냥 친한 쪽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지금 다 재산 분할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재산이 동등하게 분할되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까지는 이렇게 갔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 그리고 나서 그거를 유교가 추스릴 수 있었느냐? 성리학이 못 추스렸어요. 그래서 저거를 기득권은 잃고 싶지 않고 제대로 뭔가 정치적인 건 안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학시대라고 하는 거야. 예를 강조해. 예를 강조해.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퍼져가는데 근데 그 전에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 줘도 되는데 이제는 먹을 게 적어지면 누군가 덜 먹는 놈이 나와야 되거든. 그 첫째 애가 누구냐면 성씨가 다른 사람. 여자지. 여자. 그리고 서자 이제 날리고 여자 날리고 서자 날리고 그 다음에 적자 중에서도 장남 빼놓고 지차를 다 날려. 그래서 재산을 몰빵해 주는 거예요. 재산을 몰빵해 주는 대신에 그 사람이 재산을 다 가지니까 제사도 다 갖는 거죠.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거는 돈도 가지고 그 다음에 명예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권한입니다. 이 제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집안의 대표, 내가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 맞서. 아무도 못 맞서. 내가 리더야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권위가 됐는데 왜 나중에 제사가 또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재산 상속이 1대1로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받으면 지금은 유교사회도 아니니까 제사가 권위도 없지. 번거롭기만 하지. 돈만 들지. 그리고 돈 문제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면 힘이 더 들지. 차라리 돈을 내면 차라리 낫겠다. 이게 힘이 들어. 그리고 주거시설이 예전같이 대가족제도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다 갖춰놓는다는 게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뭐 몇 사람 살면 그만큼만 식기를 갖추면 되는데 제사 1년에 한두 번 지내려고 그걸 세트를 다 맞춰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한 번 하면 그거 다시 써서 다시 닦아서 넣어놔야 되고 일이 많지. 그러니까 서로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봐. 조선시대 같이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몰빵. 그러면 지금도 가능성이 있어요. 한다고 할 수 있어. 물론 뭐 이제는 형제도 없어서 몰빵 안 하면 뭐 몰빵 안 할 방법도 없어. 그 뭐 사람이 있어야 뭘 하지. 옛날에는 뭐 셋째 딸은 뭐 보지도 않고 데려가. 셋째 딸 없어 요즘은. 셋째 딸이 어디 있냐? 셋째 딸이 어디 있어? 보지도 않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볼 수가 없다. 셋째 딸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산하고 관련된다는 게 뭐냐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줬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균등하게 균등 분배를 했을 때는 제사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동등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지위를 박탈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여성은 제사 자체도 이제 소외시켜버리고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 서자도 날리고, 그 다음에 지차도 날리고, 모든 것을 장남한테 적장자 상속제가 된 거지.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사실은 무너졌어야 되는 나라인데 그게 안 무너지고 기형적으로 유지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뭘로 잡으려고 했냐면 정신무장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게 예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학.